안녕하세요. 서재호 세무사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기장 업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수습 세무사님들이 기장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장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기장이란 장부를 실제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단계별로 기장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단계로는 부가세 및 원천세 분계를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분계하기,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자동 분계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품을 11,000원에 외상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 11,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매출 10,000원, 부가세에 예수금 1,000원, 이렇게 분계가 끊깁니다.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 이렇게 최종 소비자한테 1,000원을 받았지만, 이 돈은 저희가 부가세 신고하면서 세무서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 그러니까 부채 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품을 8,8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하면 8,800원에 샀지만 부가세 800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상품은 실제로는 8,000원에 사게 된 겁니다. 외상 매입금은 물론 줘야 될 돈은 8,800원이지만 부가세 대금은 매입세 공제가 되므로 사실 자산이라기보다 임시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품 외로는 어떤 분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고 식대로 77,000원을 카드로 이제 지급을 하였다면 복리후생비는 70,000원이 되고 직원과 함께 식사되는 저희 부가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70,000원, 부가세 대급금 7,000원, 그리고 카드로 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77,000원 이렇게 분계가 나오겠습니다. 근데 거래처 임원과 함께 점심을 함께 하고 식대로 똑같이 77,000원을 카드로 지급하였다면 거래처 임원이기 때문에 접대비 카드 사용이라고 카드 사용 접대비로 코드를 걸어주면 더 좋습니다. 77,000원이 되고 미지급금 77,000원 이렇게 됩니다.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이죠. 이렇게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부가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포함하여 비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산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샀다 하면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가세 부담분도 차값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기준으로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하게 됩니다. 지금 날짜를 적어놨는데, 부가세 예정기간 종료일, 특정기간 종료일, 이렇게 날짜를 적었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부가세 예수금 잔액, 부가세 대급금 잔액이 모두 없게 이제 반대 분계를 해주게 됩니다. 장부에는 부가세 예수금 얼마가 나와 있고, 좀 이따 같이 한번 보시겠지만, 부가세 대급금이 잔액이 얼마 있고, 그 금액을 적어주십니다. 상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체 차익이 차변에 나온다. 그러면 환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거죠. 그러면 미수금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보통의 경우가 예수금이 더 많아가지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요새는 법인도 예정고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대부분 미지급 세금 해가지고 대체 차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5일 이전에 부가세를 납부하실 때 보통 예금이 돈 나가고 미지급 세금이 상계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가세 환급이 되면 보통 만약에 1기 확정 신고 7월 25일까지 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환급이 되는데 보통 예금이 들어오고
세무서에서 돈 들어오는 거는 미수금 여기 위쪽에 있는 미수금과 관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원천세 분개하기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급과 귀속을 맞추고 시작합니다. 지급과 귀속을 맞춘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급여를 다음 달 10일 혹은 15일, 25일 이렇게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월 말일날 미지급 비용 이걸로 금액을 확정을 해주고 분개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원천세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자면, 급여 총급여 기준으로 300, 그리고 예수금 각종 코드를 다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가지고 국민연금 12만원 코드 걸어놓고, 다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중에 건강보험, 예수금 중에 고용보험, 그리고 예수금 이거는 소득세 혹은 세무서로 코드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적고, 지방세 시청 또는 구청으로 이렇게 코드가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원 걸고, 미지급 비용은 잔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통 차인 지급액, 그러니까 4대 보험 다 떼고 소득세 떼고 얼마 주느냐 했을 때 그 차인 지급액을 잔액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할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말일날 지급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아까 분개했던 이 금액을 적고, 그리고 보통액은 빠져나가고, 혹은 다음 달 10일, 15일 날 만약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그때 맞춰가지고 분개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 관련돼가지고 분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1, 2, 3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통장에서 보통 예금이 만약에 23만 5천 원이 빠져나갔는데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갔다 하면 앞에서 보여드린 이 예수금 잔액을 여기 적어주시고, 그 차액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회사 부담 50%, 그리고 근로자 부담 50% 이렇게 돼 있지만, 자동이체 할인이나 혹은 저희가 4대 보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딱 반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서는 보통예금, 예수금, 그리고 대처차액 3번으로 세금과 공과로 국민연금은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도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갔다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보통예금 금액 적고, 예수금은 전달 혹은 보통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잡아놓은 예수금 빼주시고, 그리고 차액은 복리후생비,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근데 저희가 법인 중에 대표자만 근로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자체를 보통 넣지 않아가지고 이럴 때는 보험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시고,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고용보험은 동일합니다. 순서는 보통예금,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료. 산재보험은 저희가 따로 떼는 게 없고 모두 회사 부담분이어가지고 100% 보험료 비용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무사랑 프로로 과세 분개하는 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대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처음에 3월로 한번 불러오기를 해봅니다. 부가세 대급금 1,900만원, 부가세 예수금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전표 들어오셔가지고 3월 31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은 여기서
F2번 눌러가지고 부가세 하면 예수금과 대급금이 나옵니다. 금액이 얼마죠? 5302,346. 이번에 대급금 1,932,144. 대체 차익이 대변에 나왔습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차익을 맞춰주면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때부터 3월 달 불러오시면 이 부분은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 그리고 지급세금은 납부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수 차이 1원이 나왔는데 단수 차이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분계는 초록색으로 해놔야지 나중에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광펜을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3월달에 쓰면 이제 6월, 일단 재무상태표가 변경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없애고, 부가세 예수금 없애고, 미지급세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6월달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1,700, 예수금 7,000. 6월달에 이번에 부가세 예수금 7,600. 얘는 17,808, 1,600. 같이 대차 차익이 대변해 놨습니다. 지급 세금으로 하고 칠해주고 6월달부터 확인한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이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달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또 지급세금 해주고 이 상태로 9월달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2월 근데 제가 12월 달은 제가 알려주면서 분계 처리를 해버렸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10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이거는 통장 내역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261 지급세금 41 487 262가 있었는데 예금 메인 거래처 기업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확인이 되시면 분기를 해가지고 똑같이 부가세 관련된 분기라 저 같은 경우에는 통합편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법인이어가지고 좀 다른 부분은 못 보여드리는데 개인 예를 들어서 개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했을 때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지급 세금이 부가세 신고서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비익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금액은 미지급 세금에 나와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이랑 맞춰 놓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급여 분개해 보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해서 인사급여에서 급여 자료 입력해서 1월달이랑 2월달 분개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쇄를 누르면 급여 대장이 출력이 됩니다. 저희는 맨 아래를 가가지고 사실 이쪽 내용만 있으면 분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전표 가가지고 1월 30일 차변에 급여 여기 물론 대표자 급여도 포함되어 있지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직원 급여로 저희가 앞에 800번대 판매 관리비 내역이어가지고 800번, 802번으로 연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급학계 이게 직원급여, 총급여라고 생각하시고 입력하고 대변에는 순서대로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예수금, 고용, 고용보험 815 060 이 금액입니다. 고용보험 815 060 다음 예수금으로는 국민연금은 910 저희가 국민연금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2829 849 그리고 국민연금 다음에 아마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때려 맞추고 있는데 건강보험은 3565 36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으로 아마 구상보험 이렇게 따로 있긴 한데 그냥 건강보험으로 합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소득세 혹은 세무서 610 609 그리고 지방소득세 690 969 이렇게 하고 맞아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이제 사인 지급에 이제 다 떼고 지급 비용 급여 그러면 저희 85718 609 이렇게
분기를 하면 원천세 분기는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부가세랑 마찬가지로 노란색, 형광색으로 원천세는 표시를 해줍니다. 자, 만약에 다음 달 10일 날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급액 비지급 비용의 900번 전달에 있던 거를 만약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면 분기를 하고 저는 똑같이 원천세에 관한 분기여가지고 표시해주고, 만약에 사대보험도 납부하였다면 이거 급여를 줬는지 사대보험 납부했는지는 통장 내역을 꼭 확인해가지고 그 날짜에 해당 날짜에 맞춰가지고 분기를 하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어떤 내역으로 빠져나가는지 좀 상세하게 구분해줬는데 요새 4대 보험 토탈 서비스 되면서 그냥 4대 보험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저희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4대 보험 산출 내역서를 부가 내역서를 꼭 받아가지고 매월 정확하게 분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예시로 분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얼마로 할까요? 국민연금 2월 10일 날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전달에는 국민연금이 순서대로 국민연금을 만약에 500만 원 납부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통장에서 국민연금이 500만 원이 나왔고, 두 번째 전달 국민연금 예수금이 910 전달에 2829840이 있다면 8217 국민연금은 세금과 분과로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거의 딱 두 배 정도가 나오는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기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대변의 보통예금 건보가 앞에서 대략 400만 원이니까 한 800만 원 건강보험으로 빠져나갔다 가정하고, 차변의 예수금 저희가 전달에 잡은 게 건강보험 3565 360 물론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써도 되는데 이거나 저거나 똑같아가지고 456 620 이거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쓰셔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도 복리후생비 해서 800번대 입력하고 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 있냐 없냐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증빙 불비는 아예 증거가 증빙 자체가 없다라는 거고, 제출 제외 대상 보시면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가 등과의 거래로 이렇게 체크해 주셔가지고 국가와 거래한 거니까 비용일 때 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와의 거래니까 따로 명세서 없는 부분,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 현금 영수증,
그리고 카드, 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 혹은 계산서 이렇게가 적격증빙입니다. 이어서 공영보험 했고 고용보험 고용보험도 첫 번째 거래에서 돈이 나갔고 고용보험으로 얼마였을까요? 163만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금 한 달에 1로 그러면 고용보험은 보험료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동안은 그냥 명세서에 해당 없으므로 세대보험을 처리를 하였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 세대보험은 뭐가 됐든 문제가 크게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냥 귀찮아가지고 자 이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고용보험 했으니까 산재보험이 얼마로 할까요? 이거 그냥 100만원 만약에 지급됐는데 사유가 산재보험이면 산재보험 이렇게 100만원 처리하고 마찬가지로 원천세 관련된 분계니까 딱 체크를 해놓고 저희가 소득세 부분 안 했네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저희가 보통 예금 먼저 분개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회사 부담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예수금 그리고 50인데요. 저번 달에 610-600으로 되었었는데 소득세 납부하고 지방세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세보험은 분개를 모두 끝냈습니다. 이거 보통 예금이 얼마 나가는지는 꼭 통장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업용 통장에 잔액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3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럴 때는 그냥 30만 원 예수금만 까주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나를 지우려면 이렇게 0이 안 되네요. 번호 수정이라는 걸 눌러서 그러면 이게 8번끼리는 같은 하나의 분계로 취급되고 9번끼리는 하나의 분계로 취급되는데 9999 이렇게 해서 이것만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였죠. 원래는 금액이 160만 원이어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통장이 없어가지고 예수금부터 까고 이러면 자동 출금이 되거든요. 나중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잔액에 대해서 분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2월 급여 분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인쇄 눌러가지고 갑상여 대장 마지막에
자, 2월달 2월 말일날 최근에 직권급여 지급할게. 이쪽 바로 37369 대변에는 예수금 공범 66899 국민연금 829 분석 건강보험 3015 010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386 386 1 그리고 소득세 제 지방세 사돌돌 5일 사실 보통은 이렇게 하고 차인 지급액 미지급 급여 미지급 비용 급여 처리를 하는데 2월 달에는 연말정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소득세 2,300만원 정도 환급, 지방세 230만원. 이걸 어떻게 분기를 하냐면 똑같습니다. 예수금의 소득세 마이너스 23346 155 지방세 마이너스 2333 44 그리고 미지급 비용 900번 급여 이렇게 되면 금액은 딱 맞게 됩니다. 저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14월에 보너스라고 하는데 2월달 급여에 반영이 돼가지고 보통은 근로자의 급여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이 예수금으로 마이너스로 잡아주시면 간단합니다. 보통 회사는 납부 금액이 아니라 이럴 때는 연말정산 금액이 생긴 경우에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을 매번 차감해가지고 마이너스 금액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납부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면 이 금액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실무상 환급 신청하는 경우보다 납부세액에서 차감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만약에 한 400만 원씩 한다면 6개월 정도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